오늘은 국민일보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냥 이걸로 뽑았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국민일보에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김정은 사과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나왔죠. 저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공산당은 늑대고 이제 저희 남한 국민들은 토끼로 표시된 그림을 보고 자란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그런 어떤 잔혹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런 걸 듣고 자란 저로서는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어떤 뭔가가 변화가 김정은 때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대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무력에 대해서 뭔가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예전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 인구가 1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리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인구는 한 5천만 정이 넘죠, 조금. 근데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그 노동력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북 정책이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끌려가야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보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을 옆 동네에 있는 동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동의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죠. 그래서 군사력에 대한 부분은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외교나 혹은 경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벽을 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참고해야 되고 잘 가려서 저희가 정책을 펴야 되겠죠. 다만 긴 안목에서 놓고 보면 북한도 무엇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립보다는 협력에 대한 관계를 잘 구축하고, 종국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경제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정책과 외교가 그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후손들한테는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제 미국 그 지수는요,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떨어졌던 걸 다시 반등으로 만회했어요. 그 전날. 나스닥 보면 이제 한 달치를 쫙 보면 이게 저점 찍었던 걸 땅 찍고 올라갔어요. 저점 찍었던 것보다 살짝 높게.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그렇지 못했는데, 한 달 정도는 9월달 내내는 아마 최소한 9월달 내내는 조정국면에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등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추세적 반등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SBS, CNBC 뉴스인데 연말까지 원화가 강세가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거론을 했지만 이분이 쓰신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그 금융시장에 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제 요번 주에 막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보시면 이제 1160원, 장중 60원이 깨졌었죠.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1175원까지 올라갔는데, 9월 안에 금융시장이 약간 불확실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추세는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거나 최소한 버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율 입장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이게 달러 인덱스가 검은색이에요. 이게 검은색 실선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 캔들 차트가 위안화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2011년 4월, 그러니까 2014년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여기 보시면 한 2015년 3월 달까지 거의 한 8개월 동안 잘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달러 위안화 환율은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걔가 그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이때 위안화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가치가 올라간 것만큼 절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중국 당국이 여기 보시면 이게 퉁 튀었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이만큼 갑자기 올랐다는 얘기고, 위안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를 시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안화 절하를 시켜서 일정 수준 이때 움직였던 변화를 다 맞췄어요, 다시 추세를. 이런 얘기를 중국인들이 하는 이유는 중국의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달러 가치의 움직임만큼 반영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 통화와 상관된 여러 통화와 같이 믹싱돼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못 가면 그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그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이 수준에 맞춰서 이 위안화 가치도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되는데 위안화도 강세를 만드는 패턴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잘 유지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 일이 터져야 될 이유는 왜 터지는 거냐면 현재 뭐 예를 들면 20이나 미국에서 요번에 그 팬데믹 사태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인민은행은 자금 살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인위적인 대규모 그 부양책은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걸 계속 가만히 지켜보면서 잘 놔두는 이유는 수출 기업보다는 내수 쪽에 치중하겠다고 하는 액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기사 내용에서. 근데 이 생각을 왜 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글로벌 경제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중국 당국이 잘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최근 보도에 보면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무역이 좋기 때문에 비중이 가장 높죠.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일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를 들면 중국 쪽에서 그렇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내수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필 수 있지만 우리는 내수 자체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좋겠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금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통화는 약세 국면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안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세로 가는 것이 중국에서 강세로 가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이해를 하거나 인식을 하면 저는 약간 관점이 어긋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이 이제 내내 한 9월달, 10월달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그 사이 안에서는 강세로 갈 수 없고 추세적으로 하반기에 만약에 주식시장에 대한 조정, 금융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또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 역시 환율 역시 위로 머리를 치켜들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 새벽에 발표된 거 보면 여기 이제 내구재 관련된 게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낮게 나왔죠. 이거는 코어고 이건 전체인데 경제 지표가 가면 갈수록 그 팬데믹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월 대비 증가하던 게 둔화되거나 감소화되는 패턴을 보시게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되는 패턴도 아예 안 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접어야 됩니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제 그저께 어제 새벽에 나온 거죠. 이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었다가 지금 멈춘 상태고 오히려 살짝 늘었거든요. 전번보다는 더 좀 늘어나고 기대치보다 더 크게 나왔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주 80만 명이 실업됐다고 무엇인가 신청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규모죠. 이게 가장 피크 때를 쳤던 때가 IT 버블 때 같은 게 이전에는 IT 버블 정점 때, 그러니까 경기 수축 제일 저점 때 69만 건, 그러니까 70만 건 가까이 갔던 게 그게 최고 피크였거든요. 그 피크 때도 그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뉴욕 그 연준에서 그 조사한 내용 서베이를 보면은 이게 잡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잡에 대한 이동인데 이제 한 4개월 전에 고용됐던 사람들이 현재 상황이죠. 현재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3개월 이거 3월 달에 이랬는데 4월 때 보면 여기 실업된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7월 달에 보면 3월 달에 보고된 거고 7월 달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이게 잡을 찾는 걸 보면 찾는 치도 지금 감소 추세로 다시 이제 퉁 떨어졌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거 말고 또 기대치를 보면 향후에 잡을 이동할 거냐라고 하는 물음이거든요. 이건 향후 4개월 동안 잡을 이동할 거냐. 이 줄었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잡서치에 보면은 이게 나한테 일자리 제공이 올 거냐 향후 4개월 뒤에 나한테 이제 당신 이거 막 일할래 이런
그런 오프가 올 거라는 기대치가 떨어져 있어요, 현재. 좀 더 차트로 나온 걸 보면 이렇게 뚱 떨어져 있어요. 각각 뭐 1개, 2개, 3개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현재 고용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가고 있고, 이게 반전되지, 이게 빠른 속도로 반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물음표라는 거예요. 고용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지표상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investing.com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 조그만 기업체, 우리 자영업자나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 반등하다가 멈춰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탕 튀었는데 7월 달에 그 다음에 이 속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시건 컨슈머 센티멘트인데,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을 이제 물은 겁니다. 미시건 대학에서. 잘 보시면 이제 한번 퉁 튀었다가 또 바닥으로 내렸다 다시 한번 퉁퉁이 튀었거든요.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여기 3월 달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기대치예요. 미시건 대학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묻는 기대치인데, 기대치는 오히려 현재치보다 더 낮아요. 더 낮아요. 직전에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수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건데, 컨퍼런스 보드는 아직 9월치는 안 나왔습니다. 8월치까지만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6월 달에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 뒤로는 계속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자에 대한 그 심리 기대치가.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과정을 아직도 거치고 있고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 PMI 지수는 이제 상당히 좋은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거나 그 다음에 판매가 개선되지 않는 과정에 제조업만 개선된다고 해서 그건 경제가, 미국 경제가 돌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조업 지수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던 걸 보여드렸었죠. 이거는 뭐 IDB라고 하는 어떤 그 경제 뉴스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인베스트 비즈니스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전망치들을 뽑은 거예요.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에 대한 전망하고요. 경제 컨디션에 대한 향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어떤 금융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심적 지수는 굉장히 낮게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과정에 지금 현재 이제 MBC 보도입니다. WHO에서 코로나19 방치하면 전 세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KBS 보도인데, 유럽의 재확산이 악화일로로 전국적 통제는 이제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프랑스로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일단 미국 데이터 볼까요? 이 CDC 데이터인데, 보시면 감소세로 있던 게 돌아섰습니다. 지금 확장세로, 확진자 수가. 그리고 유럽 쪽을 볼게요. 이게 독일입니다.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증가 추세가 약간 약하긴 하지만 감소되진 않고 있어요. 이게 스위스거든요. 스위스는 여기서 뭔가 하나 이슈가 있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세 자체로 놓고 보면 아직 감소 추세인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프랑스는 계속 하늘을 위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잘 억제를 하고 있긴 한데 그나마 감소세는 못 가고 있고요. 영국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들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 브렉시트를 하면서, 브렉시트를 통해서 브렉시트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유로연합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영국에 일자리가 없으면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 가서 자기가 그냥 일자리를 하면서 막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아주 제로랍니다. 제로.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젊은이를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이나 자기보다 윗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자기 때 와서 갑자기 그쪽 지역에 가서 자유롭게 취업을 못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니까 앞날이 깜깜하겠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다른 우리 동남아적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맘대로 취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에서만 취업해 이렇게 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좁은 일자리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이 확산세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을 겨울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의 주름살이 더 짙어질 것 같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 이미 이제 보여드렸었지만 아직 그 하이힐드 쪽에 채권 시장, 그러니까 위험 채권, 투기 등급성 채권 쪽의 움직임이 아직은 급격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패턴이 급격해질 때가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때입니다. 같이 주식시장과 맞물려서 움직일 때.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이 발생할지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경제 지표, 하이힐드 채권 지표의 움직임 그런 것들 그다음에 투자 시장에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 이거 같이 이제 믹싱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여기 이제 숟가락을 얻고 있는 변동성이 이 트럼프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게 선거 불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을 하고 나서 11월 3일 대선을 하고 나서 거기서 그 뭔가 나오면 불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예상하는 거는 일단 우편 투표를 제외한 선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편 투표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나중에 우편 투표를 했는데 저거는 부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계속 불복할 거라는 거예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께서 국회의원 얘기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법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고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긴즈버그든가요? 그분께서 진보파가 이제 사망하신 이후에 보수를 지금 거기다 얹혀서 6대3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6대3을 만든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 트럼프 얘기처럼 이 사람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한다면 정말 그런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저희 아침 드라마 뭐라고 얘기하죠? 막장 드라마의 끝판을 달리는 거겠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일정 부분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기사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